안녕하십니까.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은 차관급입니다. 비상임도 차관급인데 상임위원은 대단하죠. 위원장은 우리 안창호 선생, 안창호 도산 안창호하고 이름이 똑같죠. 옛날에 헌법재판관 안창호, 이분이 인권위원장인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려 하고 막, 근데 사무처 직원이 막아서고 그때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권위원, 인권위 상임위원 중에 김용원, 참 이게 대단한 자유파의 투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때 인권 침해를 계속 결의하려다가 막 막아서고 난리 났었잖아요. 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25일로 끝났다. 이미 1월 25일 10시 32분에 오전 10시 32분에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이 불법이고, 따라서 지금 불법 구속 상태에서 구속 기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석방이 됐어야 된다. 이미 1월 25일 오전 10시 32분에 끝났다. 인권위 상임위원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너무 간단히 대충 다루다 보니 저도 간단히 쉽게 생각해서 제가 공수처를 요구하면서 날짜 계산도 못하냐? 왜 검찰은 27일인데 너는 왜 28일이라고 하느냐? 왜 하루가 차이 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도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쟁점이 많아요. 임무영 변호사 아시죠? 검사 출신 임무영, 그분이 아마 어디 이사 MBC인지 어디 방문진인지 이사로 이름이 있었잖아요. 임무영. 저도 잘 아는 서울법대 선배인데요. 임무영 변호사가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해서 그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제가 아주 전공자는 아니고 저도 형사법 강의는 좀 했는데 행정법하고, 근데요 제가 알기로 논문 중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어려운 이 문제를 논문으로 쓰는 게 유일한 교수는 신희철 교수입니다. 옛날에 신림동에서 유명한 강사였고 지금 대학 교수인데 신희철 교수가 가장 학술적인 논문을 쓴 거고, 지금 이 논문을 가지고 경찰이 계속 질문 취재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신희철 교수하고 이 방송 전에 장시간 동안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왜? 저하고 신림동에 같이 강의하고 몇십 년 동안 호영호재하고 제가 방송할 때 형사법과 관련해서는 그분이 저한테 다 자문을 해주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많은 자문을 해주거든요. 형사법은. 왜? 그분이 형사법에서는 워낙 유명한, 왜? 신림동이 강사로 일타 강사, 거기다 교수에 평생을 했으니. 근데요 이게 아주 복잡한 거는 좀 전에 좀 뒤에 쉽게 말씀드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검찰과 공수처는 왜 27, 28일인지 근거를 국민 앞에 밝혀라, 이 요구부터 합니다. 왜? 대통령이 체포된 거는 다 알죠? 2월 15일입니다. 15일. 그거 다 아시잖아. 15일 날 체포가 된 거는 1월 15일 날 우리 2차 집행할 때 그때 경호원 2차 공주 들어올 때 체포가 됐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언뜻 일견 15일 날 체포되면 초일을 제가 산입한다, 이거는 말씀드렸고, 그날이 하루야. 그러면 이게 10일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연장. 자, 그러면 이게 언뜻 계산하면 초일을 산입해서 자 15일이면 24일이면 끝나. 그건 맞죠? 하루 날짜로 계산하니까 이거는 날로 계산하는데 이거 24일 12시 밤 12시에 끝나. 24일 밤 12시 끝나.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문제될 거라고요.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체포 적부심을 중앙에 했잖아. 체포 적부심한 시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장 실질 심사입니다. 구속 적부심 헷갈리면 안 돼요. 영장 실질 심사를 서부지법에 누가 했다? 창경이 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대통령이 직접 가서
창기가 새벽 3시에 발부하고 그때 우리 안타까운 서부지법에 그 안타까운 이게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변수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게 그 체포적부심은요. 이거는 이게 그 시간을 공제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이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을 공제해야 된다. 왜? 체포적부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체포적부심은 의무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체포적부심은 구속적부심과 똑같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면 그만큼 내가 손해를 봐야지. 맞잖아요. 안 한 사람하고 이게 차별화 되잖아.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이게 체포적부심 청구했으니까 그 시간만큼 이게 공제해 주는 게 합리적이잖아. 내 권리 행사했으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지.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은 기간에게 공제를 하는 게 맞다. 그건 이설이 없어요. 그건 이설이 없어. 그 논리에도 맞아. 왜? 의무적인 절차가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한 절차니까. 근데 그거는요. 중요한 게 법에 보면 체포적부심, 신문, 기록이 접수된 때, 그 다음에 기록이 반려된 때라고 돼 있어. 날이 아니야. 그게 논문, 신희철 교수의 논문의 핵심도 구속적부심과 체포적부심은 공제하는데 법에 보면 날이라고 안 돼 있고 접수한 날이 아니고 접수한 때, 반환한 때로 봐야 된다는 거야. 때로. 그것도 이게 지금 통설이야.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신청하고 나서 기록을 보낼 거 아니야. 신청했으니까. 그게 보낸 그 날짜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뭐 반환했다고 이게 하잖아요. 이래 돼 있잖아. 체포적부심을 뭐 소준섭인가 중앙지법에 그 단독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15일 날 바로 신청했을 거야. 그 신청한 때는 중요한 게 아니야. 신청했잖아. 그러면 이게 16일 날 이렇게 체포적부심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공수처가 그 기록을 판사한테 주요 판사가 보잖아요. 판사가 기록을 이게 소판사가 기록 보려면 이게 공처가 16일 날 중앙지법에다가 이게 그 기록을 넘겨준다고 접수. 그때부터 그다음 기각됐잖아.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12시 5분에 돌려주더라고. 17일 날. 그럼 이게 돌려준 때 그거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돼. 그래서 이게 10시간쯤 되는 것 같아. 한 10시간 30분 되는 것 같아. 공처가 그래. 우리 딱 공처가 그 시간을 기록하게 돼 있거든. 접수 때와 반환 때. 이것도 공처가 맞아. 10시간 32분인가 그래. 그래서 아마 김용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4시 12시가 아니고 25일 오전 10시 32분에 했잖아. 그러니까 공처가 정확하게 10시간 32분 동안 소준섭이 들고 있은 거야. 이거는 이게 다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접수할 때 시간 분단이 적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체포적부심은 10시간 32분을 공시하는 거야. 이건 이게 때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걸 날로 하면 안 되지. 이거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할 때는 대충 그냥 3일로 이건 제가 잘못 방송한 거예요. 제가 왜 워낙에 논문이 하고 교수 해보니까 잘못 방송한 건 이게 인정해야지요. 그건 제가 공처 때 날짜도 계산 못하는 공처 요거는 이게 제가 잘못한 거고 정확하게 법조문과 논문 그다음에 공처의 설명 그다음에 우리 인권위원회 설명도 그래. 그게 맞아 법에. 때는 이게 분단위로 그래서 이게 10시간 32분 걸렸단 말이야. 접수되고 반환해 간 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단 10시간 32분 늘어나면 25일 10시 32분이다. 이게 그 김용원 인권위원회 그 상임위원회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이제 하나 더 남잖아. 두 번째 바로 이게 서부지법의 영장 실질심사 시간을 이게 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이거는요. 지금 이게 그 임무영 변호사가 올린 글이나 그다음에 김용원 상임위원 글이나 그다음에 아까 신희철 교수 논문이나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여기 지금도 법에 보면 영장실질심사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 날로 공제를 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접수하고 반환된 날, 그러니까 이제 그 날로 돼 있고 때가 아니고 날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분단위 시단위 계산이 아니고 접수된 날, 영장 실질 심사를 접수한 날 하루, 그다음에 창기가 하루 종일 신문했잖아. 그 다음날 신문했잖아. 이틀. 그 다음에 새벽 3시에 발부했으니까 시간 계산 안 하고 새벽이 넘었으니까 하루. 3일을 다 빼야 된다. 법에 접수한 날부터 반환된, 발부된 날 요래 돼 있으니까 공수처의 주장은 아예 영장 실질심사는 3일을 빼고 체포적 보시면 10시간 32분을 빼니까 그럼 이게 3일하고 10시간 더 있지 않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체포기한이 원래 15일날 체포되니까 24일날 12시인데 서부에 영장실질 3일 계산하면 27일, 그 다음에 체포적으로 10시간 더 있으니까 28일. 이게 공처 주장일 거야. 그러니까 공처 주장도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공처를 그냥 날짜 계산도 못하는 게 무능한, 이건 제가 취소합니다. 공처, 그건 이게 제가 공처에 사과하고 그건 취소합니다. 공처의 주장도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법에 보면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논문에. 체포적부심은 때, 시간. 근데 영장실질심사는 날로 계산해서 3일이 걸렸으니까 27일. 그다음 10시간 30분 더하면 28일. 이게 공채 주장 같아. 그렇게 설명할 거야. 근데 검찰은 아직 27일이라는데 그거는 어떤 설명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검찰은 그 영장실질심사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 같아. 영장실질심사도 피고인이 이걸 해서 안전하게 시단위로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이게 영장실질 하겠다고 접수한 시간, 그 다음에 발부, 새벽 3시에 발부됐잖아. 그 시간을 계산하니까 한 30시간쯤 되는 것 같아. 33시간. 그러니까 33시간이 아까 10시간 하면 한 3시간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를 땡긴 게 아닌가, 시단위로 계산한 것 같아. 검찰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27, 28이 놓은 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 신해철 교수의 논문이나 인권위원, 그 다음에 임무영 변호사가 장문의 글을 쓴 것도 분석해 보자고. 그 세 분의 생각이 똑같아. 중요한 게 체포적 부심이나 구속적 부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신청했으니까 내가 손해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절차야. 옛날에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한 놈은 피해를 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네가 안 해도 되는 걸 왜 영장실질심사 왜 청구하냐. 안 해도 되는 거 했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수사를 못했으니까 빼겠다. 이게 옛날 법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근데 법이 바뀌었잖아. 이제 영장실질심사는 무조건 해야 돼. 대통령이 가든 안 가든 서면심사든 변호인만 가든 안 가든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반드시 100%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서부에 영장실질심사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무조건 거쳐야 되는 절차니까 이거는 이게 당사자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게 당사자가 선택을 해서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기한에 빼서는 안 된다. 이게 그 세 분의 주장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옛날 법인데 이미 실무적으로 그거는 이게 사물되었고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 저는 그거 공감합니다. 왜? 우리가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100% 의무적인 절차로 바뀌었으면 누구나 하잖아. 누구나 하면 그 기간을 빼면 피고인한테 불리하잖아. 왜 내가 10일 구속되는데 왜 13일 구속돼야 되느냐고. 왜 13일 구속돼야 되냐.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의무적인 절차로 바꿀 때 형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영장실질심사 기간은 안 뺀다. 이렇게 법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 법을 못 바꿨다는 거지. 근데 그 법은 우리 대원칙 헌법의 인권보호, 피고인의 인권, 그게 제일 중요한 헌법의 가치잖아. 거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위헌 소지가. 말이 되잖아요.
그게 그 신희철 교수 논문이나 김용원 상임위원, 임무영 변호사도 자기가 이게 검사할 때 봤다잖아. 그 실무적으로 옛날에 안 빼는 걸로 내가 기억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임무영 변호사 카톡에 보면 상세하게 써놨어. 자기가 옛날에 그 본 적도 있고 신희철 교수는 위원이다. 아니 김용호 상임위원도 이게 위원이니까 이거는 아예 공개하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저도요 대통령 측에 지금 악법이라도 법이 있다면요 요거는요 제가 보기에 한번 위원 법률 심사를 한번 이게 전제로 만들어 해볼 가치가 있어요. 구속기한 만료됐다는 재판을 걸면서 이 형소법 조항은 헌법에 반한다. 위헌이다. 왜? 옛날에 영장실질심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 절차할 때 있던 조문인데 그때는 불이익을 줘도 돼. 적부심과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피고인이 내가 하기 싫어도 3일 동안 심사한다는데 서류라도 할 거 아니야. 내가 안 가면. 근데 그 기간은 내 잘못이 아닌데 왜 그 기간을 공지하느냐? 말이 되잖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3일이든 33시간이든 이걸 공지한 부분은 현행 법에는 있다. 법에는 있다. 그러나 위헌의 소지가 농후하다. 왜? 옛날에는 실질심사가 임의 절차니까 불이익을 줘도 되는데 적부심처럼. 근데 지금은 누구나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검사나 판사가 이렇게 해버리니 내하고 관계없이 나는 안 받고 싶은데 내하고 관계없이 3일 동안 왜 공개하느냐 말이야. 나는 그거 안 받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 나 살인범이 무조건 구속되는데 나 받기도 싫은데 저거 마음대로 3일 해가지고 3일 빼고 13일 잡아나면 안 되잖아.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그 김용원 상임위원, 임무영 변호사, 그 다음에 그 신희철 교수 모든 이게 논문을 봤을 때 저는 검찰이 특히 임무영 변호사는 적용 옛날에 안 했다는 것도 이런 글도 써놨더라고. 저한테 온 거 보면 확실하게 이 부분은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한번 날짜를 이의를 걸어볼 충분한 문제가 있다. 왜? 법조계에서도 이 조항은 바꿔야 된다. 왜? 영장실질심사 제도 자체가 바뀌면 그 산입도 공지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잖아. 왜 하나 바꾸고 이거 안 바꾸느냐고. 이게 입법이 개판이네 말이야. 법이 피고인 인권이 제일 중요하니까. 피고인 인권이. 이걸 제가 강력하게 저희가 법률적으로 제가 여러 논문가 이제 이게 제일 정확하게 제 설명이 제일 정확할 거예요. 이렇게 한 판단해서 한번 이게 위헌 시비를 그 날짜 계산에 이건 충분히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제기할 만한 이거는 이 사건을 떠났어도 앞으로 모든 피해자를 위해서도 왜 의무적인 절차에 날짜를 공개하느냐 이거는 한번 분명히 다뤄야 된다. 짚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